대한민국 한설 예비역 장군. 미국의 러시아 중심 타격 허용과 공식화되는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의 위기. 최근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아래 글을 가급적 많은 분께 알려주셔서 인식을 공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중심 타격은 적의 방어선을 뚫고 깊숙한 후방까지 공격하여 적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칼로 과일을 가르듯이 적의 방어선을 깊숙이 파고들어 내부를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심 타격, 적의 심장을 찌르는 정밀한 공격. 중심 타격이란 단순히 적의 전선을 뚫는 것을 넘어서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지휘소, 보급창고, 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여 적의 작전 능력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칼로 과일을 가르듯이 적의 방어선을 깊숙이 파고들어 내부를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중심 타격이 중요할까요? 1. 빠른 승리. 적의 심장을 찌르는 효과로 전쟁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투의 승패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의 사기를 저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적의 사기를 꺾고 전투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전쟁의 양상을 바꾼 기존의 방어 중심의 전쟁 양상을 공격적인 전쟁 양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심 타격의 특징. 정밀 타격.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목표물을 선택하여 최소한의 부수적인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둡니다. 1. 중심 타격의 특징. 기습성.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빠르고 강력하게 공격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2. 중심 타격의 특징. 다양한 수단 활용. 항공기, 미사일, 특수부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3. 중심 타격의 특징. 깊숙한 후방 타격. 적의 전선뿐만 아니라 지휘소, 보급창고, 통신시설 등 후방 지원 시설까지 공격하여 적의 작전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중심 타격의 예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블리츠크리그가 대표적인 중심 타격의 예시입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유도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이용한 정밀 타격 작전이 중심 타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중심 타격의 한계점. 1. 높은 위험성. 적의 방어망을 뚫고 깊숙한 후방까지 침투해야 하므로 실패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정밀한 정보 수집이 필수. 정확한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기 위해 정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3. 막대한 자원 소모. 고성능 무기와 정밀 유도 무기 등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결론. 중심 타격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작전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높은 위험성과 막대한 자원 소모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심 타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심 깊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중심 깊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발표했다. 바야흐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공한 무기가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40km에서 60km인 170mm 자주포 50문과 240mLRS 20대를 인도했다고 퍼넨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퍼넨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여러 곳에서 170mm 자주포가 철도로 옮겨지는 사진이 찍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포나 방사포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화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러시아가 포신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과거의 보도가 있었던 점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자주포를 수입하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주포의 러시아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50대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어떤 상황이 될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낸 자주포와 MLRS가 어떻게 운용될지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군이 같이 가서 운용할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직접 운용할지는 미지수다. 조선군 교관단이 자주포와 MLRS 운용법을 러시아군에게 교육하고 러시아군이 직접 운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조선군이 무기를 보냈다고 해서 병력까지 간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동안 조선군이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던 젤렌스키는 요즘 들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력이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력이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일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조선군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심의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 드러났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의 중심에 사용되면 이를 미국의 참전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미사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결국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자산과 인원이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미국의 참전이다.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으니 조만간 러시아 중심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선군의 러시아 파병이 정말로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가 공격받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원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공식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번에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중심 타격을 허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식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다. 오늘 아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발표를 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 4개국이 미국의 상대에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정은의 전쟁 준비 발언을 그냥 일상적인 발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조선으로 보내는 전단을 중단시켜야 한다. 조선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자신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타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있으나 마나하다는 말이다. 조선이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타격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 전선에서 한국군 부대나 서울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기에 완벽하게 억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균형은 무너졌고 힘은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 쪽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세계대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의 러시아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 러시아가 동원 병력을 150만 이상 확보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현재 러시아군 규모는 200만을 넘는다. 미군과 나토군 전체가 달려들어도 러시아군을 이기지 못한다. 만일 러시아 영토에 미군 장거리 무기가 떨어지면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새롭게 벨로루시 방향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벨로루시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만일 폴란드가 개입하면 곧바로 폴란드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본격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지금 미국은 한계 전쟁도 제대로 치를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유럽 내륙에서의 전쟁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기 어렵다. 미국은 지상군이 없기 때문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미국은 대규모 지상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부대를 유럽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전장은 폴란드, 독일, 프랑스로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땅에서 전쟁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전쟁의 확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는 이런 점에서 매우 냉철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의 제3차 유럽 점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게 되면 유럽은 다시는 독자적인 세력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쪽에서 승기를 잡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긴박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대중들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려면 지금 당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위기를 위기인지 모를 때가 정말 위기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렇다.